여러분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소를 끌어 농사를 짓던 견우와 배를 짜 옷을 짓는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7월 칠석에만 까마귀와 까치가 놓아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재미있는 점은 해당 전설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는 견우성과 직녀성,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은하수가 실제로 하늘에 존재하며 시간에 따라 우리가 직접 관찰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바탕이 된 견우성과 직녀성, 즉 알타이르와 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견우성 알타이르입니다. 독수리자리 알파라고도 불리는 이 천체는 독수리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지구로부터 불과 16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상당히 밝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밤하늘에서 보이는 가장 밝은 별 20개 중 하나이고 1등성 중에서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0.77이며 질량은 태양의 1.65배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1.63배에서 2.03배로 태양보다 더 큰 크기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 온도는 약 6900켈빈에서 8500켈빈으로 추정되어 약 5700켈빈인 태양 표면 온도에 비해 더 높은 값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밤하늘에서 밝은 천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알타이르의 광도는 태양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견우성으로 불리는 이 천체는 동양문화권과 서양문화권에서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러왔는데요. 먼저 동양문화권에서 알타이르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예전 중국 문화에서는 현재의 독수리 자리의 천체인 알파, 베타, 감마별을 동아시아의 별자리인 우수에 속한 하위 별자리 중 하나인 하고라고 칭하였습니다. 알타이르는 하고의 두 번째 별이라는 의미에서 하고이라고 불렀습니다. 견우성 알타이르에서 견우라는 명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전해 내려오는 견우직녀 전설에서 유래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이를 우랑직녀 전설, 한국은 견우직녀 전설로 부릅니다. 견우직녀 전설에 등장하는 견우는 오늘날 독수리자리 알파별인 알타이르에 대입하고 두 아들은 그 뒤를 잇는 독수리자리 베타와 감마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떨어져 있는 견우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직녀 사이를 은하수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직녀성은 이 은하수를 건너 검은고 자리의 알파별인 베가에 대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직녀의 전설은 독수리 자리와 검은고 자리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단 한 번 7월 칠성날 까치와 까마귀들이 만들어주는 다리 위에서 잠깐 동안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한국에 내려오는 풍습인 7월 칠석은 이 전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서구 문화권에 불려진 이 천체의 명칭 알타이르는 중세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알타이르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나는 독수리라는 의미며 당시 아랍인들은 이 이름을 독수리자리 알파별인 알타이르 외에도 베타별, 감마별을 모두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알타이르는 독수리자리의 여러 별들 중 독수리자리 베타, 감마와 함께 독수리자리의 손잡이로 불려왔으며 백조자리, 검은고자리와 더불어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대형에서 꼭지점에 해당하는 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알타이르는 자전을 매우 빨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전 주기가 불과 6시간 30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태양의 자전 주기가 25일의 1회임을 고려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타이르의 이런 빠른 자전 속도로 인해 이 천체의 적도 부분은 극보다 약 20%나 더 불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며 자연스럽게 회전 타원체 모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별의 빠른 자전은 적도 부근 표면 중력과 유효 온도에 영향을 미쳐 양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며 밝기도 역시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직녀성 베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견우성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직녀성 베가는 검은고 자리에 속하는 천체로서 이 별자리에 속한 별 중 가장 밝은 별로 검은고 자리 알파라는 명칭이 붙여집니다. 지구로부터 약 25.3광년 떨어져 있는 이 천체는 겉보기 등급이 불과 0.03에 불과한데 이는 16광년 떨어져 있는 겉보기 등급 0.7의 알타이르보다 베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더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도가 태양의 40배에 달하는 이 별은 지구의 밤하늘에서 5번째로 밝은 별이며 북반구 하늘로 한정할 경우 겉보기 등급 -0.04인 아크투루스에 이어 2번째로 밝은 천체가 됩니다. 베가의 질량은 태양의 약 2.13배이고 반지름 또한 태양의 2.4배에서 2.8배 정도입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약 9600켈빈으로 태양보다 약 1.7배 더 높은 값을 보입니다. 베가는 천체 사진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840년경 이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최초로 촬영됩니다. 당시 베가는 태양을 제외한 항성 중 최초로 촬영된 피사체였으며 촬영에 성공한 이는 미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본드와 발명가이자 사진작가인 존 애덤스 휘플로 당시의 촬영 기술을 통해 베가를 찍은 은판 사진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존 애덤스 휘플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의 이미지를 생성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872년에 들어 천문학자 존 윌리엄 드레이퍼가 베가의 사진을 찍은 후 해당 천체의 스펙트럼을 조사하게 되었고, 이 연구를 통해 베가의 스펙트럼에 흡수선이 있음을 최초로 밝혀내게 됩니다. 이후 7년이 지난 1879년에는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긴스가 베가와 그 비슷한 별들의 스펙트럼 사진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천체의 부류가 공통적으로 지닌 매우 강한 분광선들 12개를 알아내었고, 추 연구에 의해 이 분광선들은 수소 원자의 방출선으로 나타나는 계열 중 하나인 수소 발모 계열에서 비롯된 것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1930년대에 들어 천문학자들은 당시의 측광 장치로 베가의 밝기를 재었는데, 이때 이 천체의 겉보기 등급이 +-0.03 진폭만큼 변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관측기기의 성능에서 이 정도의 밝기 변화는 기기가 식별 가능한 한계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에 당시 베가의 밝기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약 50년이 흘러 1982년 캐나다의 데이비드 던랩 전문대에서 베가의 밝기를 다시 측정하게 되었고, 이때 베가의 밝기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밝기가 변하는 다른 항성인 방패자리 델타형 변광선과 같이 베가 또한 작은 진폭의 맥동 현상을 간헐적으로 일으키고 이것이 베가의 밝기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지구로부터 고작 25광년 떨어져 있는 베가는 북반구 중위도 일대 국가의 여름 밤하늘 천정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겨울 동안 북쪽의 지평선 낮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가는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와 백조 자리의 1등성 데네브와 함께 여름철에 가장 잘 보이는 별들의 집합인 여름 대삼각형의 꼭지점 중 하나로, 이 세 개의 별은 근처에 이들보다 밝은 별이 없기에 북반구의 여름 밤하늘에서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베가는 현재 약한 푸른 빛을 띠는 흰색 주기율성 단계에 있고, 따라서 베가의 중심액은 현재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바꾸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량이 큰 별들은 질량이 적은 별들에 비해 수소를 소비하는 속도가 빠른데, 그렇기에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의 질량 값을 가진 베가의 경우도 수소를 매우 빠르게 소비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이 천체의 예상 수명이 태양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억 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는 베가의 현재 나이는 3억 8,600만 년에서 5억 1,100만 년이며, 이 추정값이 맞다면 베가는 수명의 초중반 또는 중반을 넘긴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 네덜란드의 NIVA, 그리고 영국의 SERC가 공동으로 계획한 적외선 천문위성 IRAS (Infrared Astronomical Satellite는) 베가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베가에서 적외선 플럭스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베가 주변에서 적외선 초과 현상을 발견한 뒤 다른 별들 주위에도 비슷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이 연달아 발견되었으며, 이후 베가와 비슷한 행성계 구조를 가진 이러한 천체들을 베가형 항성 혹은 베가 초과형 항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베가를 탐색한 또 다른 망원경인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2005년까지 베가 주위에 있는 먼지 원반을 적외선 영역에서 고해상도로 촬영하였는데, 이때 먼지 원반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으며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가지런하게 동그란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원반 물질이 태양 주변 카이퍼대와 비슷한 밀도의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경우 별들이 천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천체가 지구의 자전축과 나란한 방향에 놓여 있다면 그 천체는 밤하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는 그 별을 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별들 중 가장 유명한 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극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자전축 방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는데 우리는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현 시점에서 북극성은 폴라리스가 되었으나 기원전 12,000년경만 하더라도 천구 북극과 백아 사이의 거리는 5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에서 백아를 상징적인 별로 다루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직녀성이 백아로 추정되는 이유 또한 백아가 밤하늘에서 늘 눈에 띄는 아름다운 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별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